자, 신체와 마음을 치료를 한다. 치료라는 건 뭐예요? 목표예요. 그죠? 근데 신체와 마음이 왜 치료를 하느냐? 아파요. 자, 이 신체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왜 아픈지는 모르지만 내가 치료를 해서 원래대로 돌아온다. 즉, 치료라는 개념은 뭐냐면 몸이 됐든 신체가 됐든 마음이 됐든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또는 아프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원래대로 원래 정상적으로 되돌려서 나를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치료예요. 치료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치료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병이 또는 질병이 그리고 아픈 것이 깔끔하게 나아야 돼요. 나아야 돼요. 그런데 어설프게 나은 건 치료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 이게 이제 치료라는 개념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라는 거에 대한 치료의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몸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자, 그러면 먼저 몸이 아파. 신체 질병이야. 이 신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체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지금 나한테. 근데 어떤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이거를 신체나 몸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 의사에게. 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진찰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단을 합니다. 뭐를 진단하냐? 이 전문의가 진찰을 해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지금 몸에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무조건 치료가 아니라니까. 진단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이 전문의가 진단을 딱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은 이렇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프니까 이거를 치료하세요. 근데 내 전공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전공인 쪽으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이 진단된 결과에 의한 이 사람의 치료 전문의가 또 있어요. 치료 전문의가 뭐를 합니까? 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치료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치료를 합니다. 이걸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치료를 끝. 이 사람이 전문의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라고 판정을 해요. 완전히 나았다고. 가벼운 신체 질병인 경우에는 최소한 요 정도까지만 가면 완전히 낫습니다라는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걸 해서 뭐 며칠치의 약이 됐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딱 명시를 해줘요. 그런 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 사람이 완치됐는지, 즉 한마디로 완치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그냥 지금 현재 관련된 게 나았다 이런 거를 결정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결정을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와 완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치료와 완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 치료는 지금 현재 아픈 것을 없애게 하는 게 치료예요. 그런데 이 완치라는 건 뭐냐면 재발을 하지 않도록, 완치는 재발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동일한 것이 다시 재발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그래서 완전하게 치료가 끝났다. 낫는 거는 맞는데 완치 재발되는 것도 예방을 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조정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완전하게 치료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 다시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당신은 이렇게 지금의 생활 패턴 이런 걸로만 그냥 꾸준히 가게 되면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완치라는 개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치료만 해놓게 되면 언제 재발될지는 또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들지 않는 것들은 그냥 치료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아프고 힘들면은 또 문제에 관련돼서 또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치료는 보편화되어 있는데 완치는 왜 하느냐? 중대한 질병일 경우에는 완치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신체, 몸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냐면 신체 몸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신 문제에 관련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정신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정신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 뇌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신체 질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몸의 신체 질병으로 인해서 호르몬 작용이 계속 이상하게 되면서 정신에 문제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 어디예요? 의학 영역이에요. 이 자체가. 왜?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신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뭐 이상해. 아무튼, 그럼 정신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식을 딱 하게 되니까 정신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전문의를 찾아가서 뭐를 합니까? 진찰을 받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진찰받아서 당연히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 정신을 이렇게 문제 때문에 갔더니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진단을 딱 해보니까 당신은 몸에 호르몬의 문제가 좀 심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디를 치료를 해야 돼요? 호르몬에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몸이 아파가지고 이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뇌에 영향을 줘서 정신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부터 치료를 해야 돼요? 몸에 관련되어 있는 거,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는 거, 뇌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 사람들이 공동협진이 이루어져야 돼요.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자,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이 관련되어 있는, 진단을 내려 있는 이 관련되는 전문의들이 또 뭐예요? 전문의에게 뭐를 합니까?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해요.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정신 문제를 치료를 해서 낫도록 해야겠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건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치료를 계속 하는데 계속 문제가 계속 있고 치료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갑니다. 치료가 안 된 채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치료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 그건 치료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만 하게 하는 거지 치료된 게 아니잖아요. 왜? 약을 먹으면서 평생 약을 먹으면 돼.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되진 않았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치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 문제에 관련되는 게 있지만 약으로, 약물 처방으로 얼마인지 이 정신 문제를 갖고 있어도 일상생활하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치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았다 그러면 약 복용 안 해도 이게 치료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다시 이게 나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낫는다는 개념이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이게 왜 이렇게 가냐면 이 정신 문제에 관련되는 거는 의학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신체 질병을 하는데 의사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뭐를 하냐면 정신적인 문제에 관련됐다 그러면 관련 전문의들이 이렇게 가서 몸이 됐던 호르몬이 됐던 뇌가 됐던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으면 참 좋고 설령 낫지 않더라도 약물 처방이 됐던 무슨 처방이 됐든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2주에 한 번 해도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거기에 따른 처방에 의해 가지고 내가 치료를 하면서지 치료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료하면서 일상생활을 평생 해나갈 수 있도록 갈 수 있으니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도. 자, 그런데 신체에 관련되는 부분, 정신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또 아픈 경우. 과연 내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마음이 아파. 근데 이게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리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 문제야. 그렇게 되면 습관은 아니에요. 뭐야?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서 세계 심리에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습관에는 마음에서 작용되고 있는 이 습관에서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고착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식의 문제, 인식으로 들어오는 게
다 스트레스 상처로 인식을 해버리게 만든다든가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게 원래는 아니었는데 내가 다르게 기억을 하게, 그래서 기억하는 쪽쪽 다 뭐로 갑니까?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다 하는 거는 습관의 문제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리장애. 심리 하나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두 개 장애가 발생하면 중증 심리장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만약에 세 개까지 갔다 그러면 뭐 분노장애부터 시작해서 뭐 히스테리가 됐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병적 증세까지 나타나. 이쪽은 아닌데 신체 문제, 이거 정신 문제는 아닌데 심리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정신 문제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 외상 트라우마가 됐던 남자들한테는 남자들에게 심리장애 신체화 현상이 성기능 장애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기능 장애를 이야기할 때도 계속 약을 먹고 뭐랄까, 그래서 시민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똑같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유 없이 그냥 두통이 막 생겨, 편두통이 막 있고 생리통이 막 있고 그러면 뭐라고, 그거를 병원과 진단해보면 딱히 뭐 병증이 안 나와. 그렇다면 신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정신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아파.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성, 신경성, 그리고 그거를 신체화 현상이라 그래. 그거와 똑같이 남자들에게는 이 심리장애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는지. 그런데 성기능을 치료하느냐? 그 백날 해봐야 다 안 나거든. 그래서 뭐를 하냐? 마음에 관련된, 지금 당신이 발생되어 있는 심리장애를 치료하면 성기능이 회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치료를 심리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치료가 진행되면 신경성 장애에 있었던 게 서서히 회복이 돼요. 그런데 내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겁니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아요. 그러면 좋은 거죠 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영향을 줍니다. 이때 이렇게 심리장애다, 중증 심리장애다, 또는 정신병적 증세, 이 정신 문제의 영역하고는 관계없는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도 결국은 마음의 습관의 문제인데, 외상 트라우마는 아직은 장애가 발생한 상태가 아닌데 장애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하나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 무전이는 세 개 모두 다 장애를 일으키려고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더라도 다 악화되어 버려요. 왜? 세 개 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한테 편해지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편해지게 되면 뭘로 가는 겁니까? 이미 돌진을 해가지고 어디 가냐? 세계의 심리를, 장애를, 즉 습관을 다 뒤바꿔버린 거예요.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자, 이 마음에 있는 이 습관이 장애 발생을 했어. 외상 트라우마 발생을 했어. 성기능 장애 발생했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문의의 진찰 진단을 받듯이 요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에게 뭐를 합니까? 상담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이때 심리 상담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심리 상담하면 뭐를 몰라요? 습관을 몰라요. 왜?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게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된 현상을 분석을 하는 거지, 마음이 이 습관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마음 상담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이 도대체, 습관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이거를 상담을 해야 돼요. 심리 나타나는 현상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지금 마음이, 그래서 이 습관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걸 마음 상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 문제가 어떤 상태다, 인식장애다, 기억장애다, 표현장애다, 아니면은 이 사람에 관련돼서 중증심리장애다, 이 사람은 외상 트라우마구나, 이 나름대로 이거를 진단을 내려야 돼.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전문적인 관련된 이 진단을 내렸어. 그래서 보니까 마음의 습관의 문제구나,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이걸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심리는 외부와 연결이 돼 있어요. 심리는 외부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습관은 나에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치료할 수 있냐? 나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거를 치료할 수 있냐? 그래서 뭘 필요로 하냐면 반드시 이거 자가치료법이 필요해요. 이거 자가치료법 아니면은 계속 예를 들어 심리처럼
여기에다가 뭔가 들어온다. 이미 들어오는 쪽쪽 다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들어온들 이 습관이 더 강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냐면 자가치료법이 만들어야 돼. 혼자 스스로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 바꾸는 건 오로지 혼자밖에 못 바꿔요. 나밖에 못 바꿔요. 남들이 아무도 나를 못 바꿔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가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치료를 할 수 있는 이 관련되어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이 사람 혼자 이거 습관에 문제가 발생된 사람 혼자서 이 자가치료법을 가지고서 혼자서 자기 자신을 회복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뭘로? 원래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으로 되돌려놔야 되거든요. 이걸 되돌려 놓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습관이 다 변했어. 습관이 이제 내가 혼자서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거를 먼저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발 예방하면서 뭐를 만들어야 돼 반드시? 이게 더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힐링이 됐던 우리가 상처가 됐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스스로가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문제, 습관이 이렇게 변화되는 일을 예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완치 개념이 여기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완치라는 개념, 여기는 완치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여기는. 이거 안 되면 언제든 재발되거든요. 재발되면 아시잖아요. 다시 일로 가야 돼요. 왜? 유일하게 자가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정신 영역에, 정신 문제에 관련된 약물이라든가 이게 이제 많이 개발되고 발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약물을 복용할 수가 있으니까. 꾸준하게 이걸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자가치료법이다 보니까 이거 평생 동안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완치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자가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관련된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게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무조건 악화돼요. 습관은 점점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 치료의 기본, 마음의 습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마음이 계속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아프게. 그런데 편안해졌다? 이 마음에 이제는 일상적인 게 정상적인 거 가지고는 안 돼. 무조건 나쁜 게 들어와야 내가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은 마음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아프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냐? 또 심리에 문제가 생겨도 아프거든요. 왜? 스트레스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이 전문가들이 했던 뭐 교육 영상이 됐던 아니면은 도서가 됐던 유튜브 영상이 됐던 방송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유의시켜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웠던 걸 해결합니다. 즉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 내가 스트레스 상처가 발생되는데 이게 내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도움이 필요해요. 외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인식에 문제가 있는지 기억에 문제가 있는지 표현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많이 하는 게 뭐냐, 재수한 못해도 전문가에게 뭐를 받습니까? 심리 상담을 합니다. 심리 상담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면 당신은 지금 인식의 스트레스가 인식의 이 상처로 유입되는 그래서 기억에 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또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해리고 난 다음에 뭘 하면 이거를 위해서 이 스트레스를 위해서 인식이다 기억이다 표현이다. 그러면 당신은 집에 가 예를 들어 표현에 관련된 걸로 뭔가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전문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럼 운동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스트레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그게 행동치료법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기억에 관련된 오류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자신에 관련된 이런 나름대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게끔 심리에서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인식에 문제 있다? 그러면 인식에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완치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제 문제 하나 생겼던 거, 스트레스 상처에 관련된 문제 생겼던 걸 이제 해결했어. 그래서 심리 치유가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치료를 하면 됩니다. 왜? 가벼운 증세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처, 아직 습관까지는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온 거를 무조건 좋다, 나쁘다, 무조건 그렇게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걸로 인해서 힘들어지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 관련되는 내용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기간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간을. 내가 인식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그냥 싫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방치한 상태로 그냥 꾸준하게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악화돼가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 마음에 습관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것조차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 마음이 아프냐, 몸이 아프냐, 뭐가 아프냐. 아프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진단을 해야 되겠지, 일단은. 전문의 진단을 받던, 정신과 진단을 받던, 마음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던, 심리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이든 진찰이나 상담이나 뭐. 그렇게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원인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그래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진단을 받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구나. 이 사람이 신체의 문제구나. 아니면 정신의 문제구나. 이 사람 마음의 습관의 문제구나. 이 사람 심리의 문제이구나 라는 걸 빨리 진단을 내려. 누가 됐든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는 전문가에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 관련된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마음 상담을 하고 그 사람에 관련돼서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그리고 성기능장애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마음의 습관의 문제네 자가치료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가치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사람 보니까 정신문제 정신과 가서 다시 진단 받아보세요 라고 저는 보냅니다. 이거는 이쪽 영역이 아니니까 이쪽을 가서 받아보세요 라고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굳이 이렇게 마음의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 문제는 심리 상담을 하러 가세요. 가까운 곳을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 진단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심각해.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 마음 문제이고 이 사람 정신 문제인데 심리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 하나하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평생 동안.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보내야 돼요. 내가 아닌 영역은. 우리가 의학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을 내려서 내한테 왔는데 진단을 받으니까 이건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전문의한테는 보내거든요. 또 마찬가지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진단을 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아. 왜? 몸도 뭔가 치료해야 돼. 그러면 이쪽 신체 관련되는 쪽하고 또 연계를 해서 협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또 신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내리고 이렇게 됐는데 몸에 이런 이상이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뭘 합니까? 질병 치료를 할 때 정신과 영역에서 협진 체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요. 그거를. 이게 돼 있어요. 이 의료 체계에서는 그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왜 없어요? 마음의 습관의 문제냐, 심리 문제냐를 구별을 안 해요. 구별 아예 안 해요. 그냥 다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관의 문제인 사람한테 이 문제 하나하나 해결이 안 되죠. 처음에는 문제 하나 생겼을 때 해결이 된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나니까 더 심각해져요. 점점 더 심각해져요. 왜 그러냐? 이 습관이 더 강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장애 하나였던 사람이 심리장애 2개가 되고 심리장애 2개였던 사람들이 정신병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악화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할수록. 왜 그러냐? 상담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진짜 심리 문제, 이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까. 그래서 상담을 해서 진단을 내려서 이 사람이 자가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게 도움을 받아서 또는 다른 도움을 받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지 최소한 이거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러면 신체 쪽에 관련되는 부분, 즉 우리가 정신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되는 부분은 누구나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문제에도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분명히 이 습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심리 치료하면 되는데 지가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약 먹으라는 얘기가, 근데 약 먹다가 우연히 잘 났어.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낫게 했으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습관이 가지고 있던 사람, 습관의 문제, 즉 마음의 문제였던 사람들 계속 이걸로 가면 계속 재발하면서 약을 복용해야 되거든. 근데 약을 복용해서 약 끊어버리면 그때 이게 엄청나게 악화된 채로 문제를 유발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엄격하게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 안 돼. 심리상담에서도 이거 마음 이거 얼마인지 다 알 수 있고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치료한대. 근데 정신 쪽에서도 다 치료해. 이거 다 치료해. 그러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가 정신 문제를 치료하는 이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옳은 길인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약 복용 안 해도 얼마든지 심리상담으로도 분명히 해결돼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약을 복용하게 해야 되는지. 또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습관에 관련돼서 이거 약을 계속 복용하면 얘는 점점 악화되거든요. 점점.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 그래서 저는 뭐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자, 이 심리로 충분히 심리 문제야. 그럼 심리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이 마음에 관련돼서 문제 있지만 굉장히 심각해 정신 문제까지 이렇게 가 있어. 그럼 정신과 이걸 진행을 하면서 협진 체계를 가야 돼. 그래서 뭐를 가야 되냐면 정신과 치료되는 거를 꾸준하게 지속되는 걸 확인해 가면서 심리를 회복을 하도록. 그래서 습관을 치료하는 이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면서 가다가 그러면 정신과에 일단은 가서 꼭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세요라는 말을 저한테 가끔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걸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몰라도 최소한 진단은 받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받고 자기 상태에 맞는 가장 정확한 치료법에 관한 진단이 나와야 그 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내가 다 해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의학에서도 안 해요. 그렇게 내가 청진기 들고 이렇게 그래서 진단을 내려줘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감기 이렇게 가는데 그래 보니까 얘는 좀 위험하네. 자 누워. 내가 시설 근데 그 시설 많이 들잖아. 돈도 엄청 많이 드는데 그걸 내가 다 안 돼요. 그냥 그거 위험한 얘기잖아요. 그 의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가 다 치료해줄게. 그거 다 완전 사유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해결해줄게 라고 가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래서 우리는 최소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심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것도 구별을 해야 돼요. 요즘 굉장히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게 되면은 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치료라는 개념이. 어차피 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계속 반복해요. 악화되고 반복하고 악화되고. 그러면 여기 나름대로 있으면서 자기가 나 치료하는 사람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난치병이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분명히 치료할 수 있었는데 구별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함께 거기 가서 내담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최소한 이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마음의 습관에 관련되는 문제, 심리의 문제만큼은 엄격하게, 저는 의학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엄격하게 구별을 해서 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의사, 정신과 관련되는 의사, 정신의학, 그리고 마음에 관련돼서 심리에 관련, 최소한 이거는 구별은 좀 하자. 최소한.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이거조차도 모르면은
오는 사람들, 마음 문제로 오는 사람들, 이유야를 막는 심리 문제인지 마음 문제인지 정신 문제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최소한 이걸 구별을 해놓고 각자의 역할에 맞도록 거기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 양성을 해내고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전문가들 양성을 해놓고 하게 되면 각자의 역할에 맞도록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럼 아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내가 회복을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의학은 이게 그나마 그래도 많이 체계화되어 있는데 왜 이 마음이 아픈 분야, 정신 분야가 됐던 정신, 마음, 심리 이 분야들은 왜 이거 구분조차도 안 하고 내가 나 잘해 그래서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